이제 깨끗한 영양분만 어떻게 해요? 또 이 간 문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 그죠? 오늘 토마토 먹었네. 토마토는 뭐 항산화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눈이니 피부니 곳곳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하는 거 깨끗하게 독성 없애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양소가 쓰임새 있게끔 가공해주는 아주 거대한 화학 공장이고, 간은 쉴 틈이 없겠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은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잘 보세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우리 몸을 아주 신비롭게 만들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장기는 뭐가 보호해줘요? 갈비뼈. 그래서 심장. 잘 보세요. 위, 간, 복부. 위장하고 소장은 아랫배예요. 거기는 조금 손상돼도 그렇게 갑자기 안 죽어요. 근데 생명하고 직결되는, 특히 간은 바로 여기 갈비뼈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갈비뼈 밑이, 오른쪽 갈비뼈 밑이 뻐근하니 아프면 간인 거예요. 예. 그죠? 왼쪽은 아래는 고구마가 있는 거고, 고구마 위. 그죠? 간은 봐봐요. 위에 있어요. 갈비뼈. 그런데 간은요, 주변에 근육이 없어. 네. 갈비뼈 나가면요, 다이렉트로 간에 손상이, 그리고 간은 뭐예요? 다 혈관 덩어리예요. 피 덩어리예요. 그래서 간이 손상받으면요,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간은요, 건강한 간은 어때요? 팔딱팔딱 새빨개요. 심장, 간. 우리 빨간색 장기 보세요. 정말 빨간색 장기. 그만큼 혈관이 몰려 있는 게 뭐예요? 심장과 간이에요. 저는 와, 그러면 굳이 저기 나래비를 세운다면 정말 중요한 생명의 직결은 뭐예요? 심장과 저는 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얘는 핏덩어리예요. 빨간. 자, 그런데 얘는 미령 곰탱이에요. 왜요? 통각 수용체라고 이렇게 하면 해야 되잖아요. 얘는 통각을 느껴지는 수용체가 아예 없어요. 못 느껴요. 아프다는 거를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고 진짜 누가 봐도 야, 너 병원에 가봐 하는 순간 70% 이상은 문제가 돼. 그래서 거의 간은 뭐예요? 말기에 발견이 되잖아요. 약간 대장이나 위내시경처럼 다이렉트로 볼 수 있으면 편한데 간은 우리가 못 느껴요. 아까 다른 거 소화기는 어때요? 불편한 게 느껴지잖아요. 소화 안 되고 방구 나오고 입냄새 나고. 근데 간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간은 이제 그 유전적인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간을 해롭게 하는 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특히 지방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간이식 수술로는 진짜 최고의 권위. 그래서 오히려 다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간이식 그걸 배우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력이 또 우수하대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떼어내도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영화 보면 어때요? 간이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이식, 대장 이식은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절제해야 되고 심장 이식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간 이식은 잘라내고 네, 뭐 이렇게 붙여도 이게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 관련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우, 내가 애 같아. 너 때문에 애 같아 죽겠다. 애 태운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간을 한자어로 애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홍어의 간입니다. 근데 애는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다가, 이제 치타 한 마리를 잡았네?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노려요. 그죠? 저거 이제 먹어야지. 그럼 뭐부터 빼먹을까요? 간부터 빼먹어요. 그래서 전원일기에 귀신도 뭐부터 빼먹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유추해 보세요. 네? 정답. 영양이에요. 간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영양소를 가공을 어디서 해요? 간이에요. 그래서 간은 완전 영양 덩어리에서 애탕, 예, 아주 영양가가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독성도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간은 피덩어리여가지고 빈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생간에 기름 싸서 먹으면 진짜 빈혈기 잡혀지잖아요. 그거 완전 철분제예요, 철분제.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생물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회충약 드시면서 드세요.
그래서 비릿하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간은 핏덩어리예요. 얼마나 영양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애가 탄다, 애 태운다. 네가 간이 부었구나. 예, 심장이 부었구나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간이 너무나 중요한. 네. 그래서 재밌잖아요. 어, 너, 네가 나를 애 태우는구나. 애 안 태우려면 뭐 밀크시슬 아무튼. 그래서 밀크시슬은 사람들이 다들 알코올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코올은 제가 봐서는 3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를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 아니, 술 한 모금 안 드셔서 나는 우리 집은 나는 술 안 먹어. 그래서 밀크시슬 안 먹어도 되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 알았죠? 대략 알았죠? 그 애가 탄다. 네. 그리고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워가지고 네, 간에 쓸게 되게 쓰다고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막 견뎌낸다는 뜻이잖아요. 자, 간의 역할은요,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크고 그만큼 많은 움직임을 해요. 엄청나게 운동량이 많아요. 그 역할 두 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해독. 여기서 해독한 다음에, 네,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그때 대장으로 그리고 비뇨기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해독과 영양소를 바로 잘 가공해가지고 온몸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과 디톡스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모든 호르몬을 이제 그것도 쓰임새 있게끔 가공하는 역할도 다 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밥 먹었죠. 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었죠. 그게 또 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밀크시슬을 꼭 식후 소화제로 먹으라고 해요. 피로 회복과 소화제로 먹으라고 해요. 네. 왜냐면 내가 먹은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쓰임새 있게끔? 왜냐면 얘는 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독소한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런 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크시슬은 밥 먹고 바로 물 한 잔 드실 때 그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루테인이랑 같이. 그죠? 그리고 루테인이나 밀크시슬은 좀 지용성 영양소예요. 네. 기름에 녹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성도 있는데 지용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또 이제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잘 이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이 면역 작용하는 거 아세요? 왜냐면 간세포하고 쿠퍼세포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음료 보면 뭐 네네, 음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간은요, 간세포랑 쿠퍼세포로 돼 있는데, 쿠퍼세포는 한마디로 면역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와구와구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역할을 바로 간에서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간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간은, 자, 오른쪽 보실까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혈류량 조절. 우리 총 혈액의 10%가 다 간에 있습니다. 피덩어리예요.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에너지 배사, 호르몬 공급 조절, 1000가지의 효소를 생산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해는 디톡스, 그리고 독성 해독, 면역기관, 영양소 저장.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겁니다. 사람들은 알코올, 지방간, 네, 알코올하고 지방간을 이꼴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2019년 건보 자료 보면요. 알코올성 지방은 한 30만 명인데 비알코올성 지방이 3배 이상이에요. 99만 명. 약간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술 드시면 더 잘 생기긴 하죠. 결론은 뭐냐면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없이 지방간은 쉽게. 자, 이제 모든 간 건강은 지방간부터 시작. 그럼 지방간의 정의가 뭘까요? 몇 프로 이상? 5% 이상이에요. 70%면 죽어요. 그건 죽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간 전체 5% 이상을 지방간이라고 정의는 하지만요. 이 정도 돼서는 택도 없어요. 초파로도 보이지도 않는데요. 한 2, 30% 껴야지,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자,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속
특히 파워칼로리 락앤컷에서 뭐 기억나세요? 뭐 저기 지방 이야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자, 지방이 많으면 뭐가 많다? 염증. 얘는 짝꿍이에요. 지방에서 염증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러면 간이 지방이 가득해. 지방간이야. 그럼 뭐가 생겨요? 당연히 염증. 그래서 간세포가 당연히 괴사하죠. 그래서 지방간염으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지방간염이 생겨요. 간염. 자, 이렇게 간염으로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꾸 염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간이 네, 딱딱하니 섬유화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간경화. 네, 의료 정확하게는 간경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제 간암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경변, 간암, 뭐 우리 주변에 또 종종 있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최악인 거죠. 아까 시작은 뭐예요? 지방, 간에서 시작이에요. 그런데 빼는 방법 쉬워요.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체중 감량. 이겁니다. 그래서 내 체중의 10%만, 지금 현재 체중의 10%만 빼도요, 지방간은 거의 없어진대요. 이게 당연하죠. 체중이 많은 거는 우리 몸에 그만큼, 근데, 아니, 우리 몸에 기름이 많으면 당연히 간에도 생기겠죠. 네. 그런데 체형이 마동석 같은 근육형, 그죠? 그런 체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체중하고 지방과는 다 비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방은 항상 어때요? 지방은 너무 에너지로 다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잉여된 지방은 항상 간에 저장이 돼요. 네. 그래서 지방은 간에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잉여된.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간 조직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정상이거든요. 정상인, 예, 요게 노랗게 조금 지방은 보이지만 지방간은 어때요? 헉, 이 정도는 진짜 50% 되는 것 같네. 그죠? 보시면 그 간 세포 사이 지방이 꽉 꼈죠? 이렇게 생기면 무슨 간이 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밀크시슬을 드셔야 되는데요. 먼저 밀크시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밀크시슬이 뭘까요? 이게 먼저 우리 한국어로 풀어볼까요? 밀크가 뭐예요? 밀크? 우유죠. 시슬은요, 엉겅퀴예요. 우리 지금 한참 이 엉겅퀴 풀 종류에 이거 정말 많죠. 저도 지난주에 할머니 산소 갔다 왔더니 이 엉겅퀴가 막 허리줄까지 자랐더라고요. 근데 얘를 뚝 자르면 뭐가 나올까요? 하얀 진액. 그래서 우유가 나오는 엉겅퀴다 해서 밀크 시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엉겅퀴 종류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유가 나온다 해서 밀크 시슬로 하는데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독 온리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네, 고시형 기능성 소재는 밀크 시슬 뿐입니다. 네, 오직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리마리는 뭘까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료가 무슨 뜻이죠? 원료와 성분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원료는 원자재, 원래의 재료란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식물에서 유래를 하죠. 밀크시슬은 원료예요, 성분이에요? 원료죠. 근데 거기에서 간에 좋은 성분을 추출하죠. 왜냐면 그 밀크시슬이 다 간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부 성분. 그게 뭐예요? 실리말릴이라는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130mg은 뭐냐면 식약처에서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1일 섭취해요. 우리는 하루에 한 캡슐이니까 이 한 캡슐에 130mg이 들어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돼. 우리는 식약처에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치인 밀크시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 130mg 함유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밀크시슬하고 실리마린하고 이게 의미가 뭐야?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밀크시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자, 실리마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짠! 간 건강에 좋다는 약이 있어요. 요거예요. 요 제품. 네. 그래서 약사들이 판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약국 전용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약품이죠.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밀크시슬 X야. 그죠? 그것도 이제 밀크시슬에서 이제 추출했던 거죠. 보시면 보세요. 마린으로부터 196mg.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캡슐에 실리마린이 196mg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SD의 밀크시슬은 130. 그 말은 뭐예요? 거의 비슷해요. 네, 얘가 아니죠. 얘가 190, 약간 약국에서 파는 건 196짜리고 우리는 130이에요. 이거 두 캡슐 먹으면 우리는 260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약국에 파는 거나 우리에 파는 거나 핵심 실리마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이제 예. 자, 근데 약국에서 파는 거는 껍데기 있죠, 껍질. 껍질을 색소 덩어리네. 보통 간이 빨갛잖아요. 검붉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어때요? 약간 붉은 색깔. 보니까 타르 색소를 넣네. 청색 1호, 적색 45, 황색 5호. 그죠? 네. 잘 보시면요, 약은요, 다 색소, 타르 색소 덩어리예요. 굳이 이거 먹으면 간에 더 나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질문. 우리도 색깔, 네, 이렇게 냈어요. 그럼 우리도 타르 색소 들어있을까요? 그럼 뭘로 색깔 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카카오로 색깔을 낸 거예요. 천연 색소예요. 그죠? 이게 또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네, 약품보다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정의가 뭐예요? 절대로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안전한 게 건강기능식품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시대말인데, 그럼 이거 보면 당연히, 예, 의약품 사는 것보단 차라리 밀크시슬, 그죠? 우리 건강기능식품 사는 게 낫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실리마린만 들어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간에 좋은 여러 가지 또 부원료가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죠? 왜냐면 약이잖아요. 약이잖아요. 그래서 효능 효과는 뭐예요? 뭐 독성 간질환 이거 그죠? 해독 자극하니까 만성 간염, 간경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하지만 똑같은 실리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거는 다른 제품이에요. 밀크시슬. 여기는 350mg 들어있대요. 우리 두 개 먹으면 돼요. 뭘 고민이에요? 뭐 세 개 먹든지. 그죠? 근데 약, 의약품은 왜 쓸까요? 왜냐면 여기는 치료제로 쓰잖아요. 우리는 식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 조절을 하는 굳이 타르색소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리마리는요, 정말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 약사가 권해주는 거 똑같습니다. 실리마린이. 그리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다른 제품이거든요. 얘도 똑같이 간 기능 강화, 뭐 독성 간질환, 만성 간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안 까먹어도 저도 밀크시슬을 꼭 챙겨 먹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착한 거, 우리는 31,000원, 딱 한 캡슐에 하루에 1,000원밖에 안 돼요. 하루에 1,000원도 투자 못해요. 내 간을 위한. 그죠? 자, 근데 우루사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럼 나 우루사 먹고 있는데 그럼 우루사 안 먹어도 돼? 아니요, 드셔야죠. 우루사랑은 달라요. 왜냐면 우루사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루사는요, 자, 간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담즙을 만들어서 그 옆에 담낭, 쓸개라고 하죠. 예, 거기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래서 그 쓸개즙, 담즙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있는데 특히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쓸개 빠진 놈. 진짜 알코올 많이 드셔가지고 쓸개 염증에서 쓸개 제거 수술 받으신 분 주변에 꽤 많을걸요. 그런 분들은요, 당분간 저약 먹을걸요. 기름기 있는 삼겹살 절대로 못 먹게 하고요. 당분간. 두 번째는 왜냐면 지방을 소화를 못해요. 지방을 소화해주는 우루사 같은 약. 그러니까 우루사는요, 바로 담즙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담즙, 쓸개즙 이야기, 효능 효과 뭐예요? 쓸개즙 분비의 부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로 인한 네, 간질환 같은 거. 그래서 만성 간질환, 여기 보면 소장 절제 후유증. 예, 그래서 약간 소화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크시스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담즙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완전 간은 아니에요. 간에서 분비하는 담즙의 기능을 부전 못하는 경우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까 우루사는 어, 워낙 차두리가 간 때문이야 피로처럼 너무 광고를 잘해가지고 다들 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간이 아니라 뭐예요? 담즙의 역할을 부재 못할 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쓸개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우루사는 약이에요. 굳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밀크시슬은 필수고요. 얘는 전반적인 간 건강이니까. 우루사는 뭐예요? 담즙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시형 원료는 항상 인체적인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간 수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뭐 ALT 또는 GPT 이런 수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간이 손상할 때, 아까 간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지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네, 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실리마린을 이렇게 하루 기준 130g 먹였더니 간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걸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받았고요. 자, 우리는 우리가 하루에 지금 1,000원꼴인데 1,000원 이상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실리마린 간 건강 얘기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B의 역할은 뭐라고 할까요? 비타민 B는요, 애칭이 많아요. 영구원 비타민이라고 해요. 촌스럽지만. 왜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어때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해지죠. 그거를 관리해주는 역할. 그리고 운동선수 비타민이라고 해요. 왜냐면 에너지, 피로회복에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B는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피로를 풀어줘요. 사람이 에너지가 나면 당연히 피로가 풀리겠죠. 그래서 바로 비타민 B군이 식약처에서 총 8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일일 섭취량을 다 100%에 맞췄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B군 8종이 100% 충족.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항상 자, 여기 대표로 영양 기능 정보가 있고 여기 실리마린 뭐 130mg이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몇 종인지 한번 다 세보세요. 네, 네. 네. 다 비타민 B군이에요. 네. 그게 네, 맞아요. 그게 8가지가 몇 퍼센트 충족? 그죠? 그죠? 아까 그 말은 뭐냐면 이 한 알에 간 건강과 비타민 B군 100% 끝. 비타민 B 하면 임팩타민, 뭐 물론 고활성 비타민이 좋긴 하죠. 근데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여기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점심 먹고 이거 하나를 먹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소화제처럼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점심 먹으면 피곤해요. 그죠? 피로 회복. 그러니까 저한테는 식후 밀크시슬 먹는 이유는 피로 회복과 소화제예요. 이해되셨죠? 간의 역할, 비타민 B군의 역할.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밀크시슬만 있으면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뭐 저렴하고 뭐 다들 있는 밀크시슬이겠지. 근데 비타민 B군을 이렇게 100% 충족시켰던 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강조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도 간에 좋다는 아티초크, 브로콜리, 헛개나무, 흑마늘, 농축액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정성껏 부족함 없이 넣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밀크시슬 어느 분이 드셔야 될지 일단 간 안 좋은지 다 몰라요. 네, 맞아요. 일단 지방간의 위험인 사람들은요, 그냥 과체중은 100%입니다. 네, 과체중은 무조건.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요. 지방은 항상 염증을 동반한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지방간, 뭐 지방간 염증. 자, 그리고 늘 피곤한 사람들, 만성 피로이신 분들은요, 확실히 요거를 드신 날, 안 드신 날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는 식사 안 하시니까 점심, 저녁 2번씩 드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느껴보라고 하세요. 피로가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요. 학생들.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더 드셔야지. 얼마나 지금 몸에. 그리고 학생들 보면 한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애칭이 많다 했잖아요. 연구원 비타민, 그죠? 뭐 운동선수 비타민. 우리 애들 맨날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공부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 꿀꺽 삼킬 수 있으면 꼭 하나씩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얘는 좀 커요. 980ml여서. 네. 그분은 진짜 식도가 목구멍이 조그만가 보다. 네, 못 삼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다들 크릴도 그렇고 루테인도 그렇고 다 500ml 다 조그만데 얘도 절반으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1000ml였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줄여서 980ml. 그리고 타원용으로 그래서 띠리게 한 거예요. 꼴깍 잘 넘어가요. 맞아요. 그건 잘 들어가요. 뚱뚱하지 않아서. 네. 그거는 실리마린. 네. 네네. 여기 전체는 980. 그러니까 우리 어제 공부한 프로틴도 그렇잖아요. 프로틴 한 푼은 몇 그램? 25g이지만 거기에 핵심 단백질은 12g.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한 980. 왜냐면 여기에 실리마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죠? 아티초코도 넣어야지. 그죠? 브로콜리도 넣어야지. 비타민도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은 뭐만 넣어요? 약은 보면 조그맣잖아요. 약은요, 딴 거 안 넣어요. 딱 치료제. 그거 실리마린만 넣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질문이 근데 왜 이렇게 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건강 기능식품이니까 어떻게 실리마린만 야박하게 넣냐? 간에 좋은 아티초크가 요즘 유럽에 아주 잘 사는 부호들이 즐겨 먹는 샐러드래요. 드셔보셨나요? 저도 서민이어서 이렇게 생긴 예, 요게 약간 양배추가 같은 그래서 예, 이렇게 생긴데 되게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고 얘가 그렇게 간에 해독에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싸대요. 네, 우리나라에는 좀 수급이 안 된다. 우리는 뭐 브로콜리 먹어야지 뭐. 네. 그래서 이런 야채 종류를 무슨 과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뭐 브로콜리나 이렇게 양배추처럼 이런 게 위하고 간에 되게 좋다. 자, 이제 밀크시스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다들 아셨죠? 네, 그래서 식후 그냥 소화제 그리고 우리 피로 회복 해가지고 식후에 꼭 하나씩 드시고요. 자, 이제 퀴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침에 드시면 더 좋죠. 우리 하루가 엄청 피곤하잖아요. 저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안 먹고, 네네. 아침에 뭐 그냥 밥 한 수저 뜨고, 실은 그래서 자기 직전에 먹는 거는 비추천. 왜냐면, 똑같죠. 잠이 안 와요. 자기 직전에는 드시면 안 돼요. 저녁엔 드시지 마세요. 적당히 필요해서 자야지. 아이고, 봐봐. 이게 사례예요. 얼마나 피로회복 효과가 좋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자기 직전에 자기 1시간 전에 피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피로회복에 기똥찬 거 뭐죠? 에이뮨과 크시스. 오히려 크릴은 좋아요. 혈액순환 잘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잠 안 와요. 네, 밤샐 때 드세요. 네네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아침 드시면 아침, 점심 그렇게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후에 3, 4시에 하나를 드셔도 좋고. 한번 드시고. 자, 퀴즈 한번 내봐. 나눠서 드세요. 네네. 네. 네, 내가 극도로 피곤하다 하시면 하나 더 추가. 네. 자, 우리 리더님들 마무리할까요? 자, 우리 대구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네, 풀어봅시다.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인체 장기 중 가장 크고요. 통각 수용체가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뭘까요? 우리 이정현 리더님 간. 네. 자, 두 번째. 파워간 밀크시슬은요, 식약처 인증 간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땡땡땡 요 성분이 한 캡슐에 130mg 들어있어요. 네, 이거 의약품에도 똑같습니다. 함량만 달라요. 정답은
네, 실리마린. 네, 그래서 1일 한 캡슐에 130mg. 근데 나는 의약품 수준으로 먹을 거야. 그러면 의약품이 보면 한 350ml예요. 그러면 2개나 3알 먹으면 그냥 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진짜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눠서 그렇게 2캡슐, 3캡슐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파워감 밀크시슬은요, 이거 말고도 정말 실리마린 말고도요, 1일 기준 100% 충족의 고함량 비타민, B군이 네, 8쪽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워감 밀크시슬에 함유된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4가지. 뭘까요? 간에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브로콜리, 또 간에 좋은 거. 그냥 마늘보다 흑마늘이 간에 좋고, 또 아티초크. 아티초크. 네, 아티초크. 네, 헛개수, 헛개나무. 네. 자,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해서 밀크시슬 꼭 챙겨 먹어야겠죠? 네. 그리고 내일은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은요, 이제 밀크시슬이랑 짝꿍이에요. 뭐가 있죠? 그릴. 아니요. 자, 힌트는 뭐냐면, 한 번 손상되면 절대로 얘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방밖에 없어요. 뭘까요? 루테인.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루테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